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일이 다가옴에 따라 삼성전자 주가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오프닝, 마이크론이 던진 경고, 삼성전자가 답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메모리 가격은 여전히 강한데 왜 주가는 먼저 흔들리고 있을까요? 마이크론은 최고 수준의 실적과 강한 전망을 내놨는데도 주가가 단기간에 30% 넘게 밀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차익 실현일까요? 아니면 시장이 이미 반도체 업황의 꼭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일까요? 그리고 바로 다음 주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나옵니다. 이번 숫자는 그냥 한 분기 실적이 아닙니다. 지금 시장이 외치는 반도체 고점론이 과장인지 아니면 정말 경계해야 할 신호인지 확인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2. 첫 번째 장면. 가격은 아직 안 꺾였는데 주가는 왜 먼저 꺾였나? 이상한 일입니다. 보통 업황 고점은 가격이 먼저 흔들리고 실적이 나중에 따라 꺾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반대처럼 보입니다. 최근 디램과 낸드 계약 가격 전망은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큰 폭 상승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즉, 메모리 가격 자체만 보면 아직 냉각이라기보다 오히려 과열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다릅니다. 주식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먼저 삽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묻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가격이 이렇게 강하면 공급업체들이 결국 투자를 더 늘릴 텐데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 지금 마진이 이렇게 높으면 오히려 이익의 정점에 가까워진 건 아닐까? 지금 수요가 AI로 폭발하고 있지만 PC와 스마트폰 같은 일반 수요가 그 속도를 끝까지 따라올 수 있을까? 결국 메모리 가격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과 반도체 주가가 먼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바로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거래하고 있습니다. 3. 두 번째 장면. 마이크론 폭락이 말해준 것.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빠질 수 있다. 여기서 마이크론 사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은 실적이 좋다는 사실 자체에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정도는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예민하게 본 건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이렇게 높은 이익률이 과연 얼마나 오래 가겠느냐? 둘째, 이 호황을 따라가려는 대규모 설비 투자가 결국 몇 분기 뒤 공급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 아니냐는 점입니다. 이 말은 삼성전자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음 주 삼성전자가 숫자를 잘 내놓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잘 나왔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실적의 질이 더 중요합니다. 이익이 단순히 가격 급등 덕분인지 아니면 HBM과 고부가 제품 믹스 개선이 함께 들어왔는지 파운드리 적자가 정말 줄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메모리 한쪽 다리로만 서 있는지 시장은 그 차이를 보려고 할 겁니다. 이번 실적은 좋아도 빠질 수 있고 생각보다 덜 좋아도 내용이 좋으면 버틸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반도체주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4. 세 번째 장면. 삼성전자 실적 예상치. 컨센서스보다 시장 체감 기대치가 더 높다. 이제 삼성전자의 예상치를 보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묶이는 평균 컨센서스는 대략 38조 원대 영업이익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최근 보고서를 보면 40조, 43조, 45조는 물론이고 50조 원 이상까지 보는 시선도 등장했습니다. 즉, 삼성전자는 지금 단순히 컨센서스를 넘기느냐의 게임이 아니라 높아진 시장의 체감 기대치를 얼마나 충족시키느냐의 게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하나증권은 38조 원, KB증권은 40조 원, 키움증권은 43조 원, 대신증권은 45조 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CT와 메리츠처럼 50조 원대까지 보는 공격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무엇이냐? 삼성전자가 40조 원을 찍어도 예전 같으면 대형 서프라이즈지만 지금은 누군가에게는 기대 이하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기준점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는 숫자 자체보다도 시장이 어떤 기준으로 이미 삼성전자를 평가하고 있었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5. 네 번째 장면. 시나리오 하나, 45조 원 이상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만약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45조 원을 넘긴다면 시장은 일단 강한 확인 신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해석은 아주 분명합니다. 첫째, 메모리 가격 급등이 실제 실적에 더 강하게 반영되고 있다. 둘째, 삼성전자가 HBM과 범용 메모리 양쪽에서 동시에 수혜를 받고 있다.
셋째, 파운드리와 비메모리도 적어도 최악의 구간은 지나고 있을 수 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삼성전자 주가가 단기적으로 강하게 반응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숫자가 높게 나오면 다시 실적 모멘텀 트레이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반도체 가격에 대해서도 시장은 이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 업황의 정점이 아니라 오히려 실적 정점이 한두 분기 더 뒤에 있을 수 있다. 다만 여기서도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만약 45조 원을 넘더라도 시장 내부에서 이미 50조 원 이상을 기대하고 있었다면 주가는 하루 이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서프라이즈는 숫자 하나가 아니라 그 숫자가 어떤 기대를 이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6. 다섯 번째 장면. 시나리오 2. 38조 원에서 45조 원 사이라면 오히려 더 복잡하다. 가장 해석이 어려운 구간은 바로 여기입니다. 숫자는 좋습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엄청난 개선이고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훌륭한 실적입니다. 그런데 최근 올라온 눈높이를 생각하면 시장은 이걸 두고 고민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정말 강한 업황은 맞는데 이미 다 알려진 거 아닐까? 지금은 추격 매수보다 차익 실현에 맞는 구간 아닐까? 바로 이런 고민입니다. 이 경우 삼성전자 주가는 실적 발표 직후 방향성이 애매할 수 있습니다. 장 초반엔 오르고 장중엔 밀리거나 반대로 흔들리다가 버티는 식의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은 좋다와 더 좋아야 한다가 충돌하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가격에도 직접적인 부정 신호로 보긴 어렵습니다. 오히려 가격은 강한데 주가가 그 이상을 먼저 반영했다는 해석이 더 어울립니다. 즉, 업황 피크아웃이라기보다는 주가의 단기 선반영 논쟁이 커지는 장면일 수 있습니다. 7. 여섯 번째 장면. 시나리오 셋. 38조 원 아래면 시장은 무엇을 의심할까? 만약 영업이익이 38조 원 아래로 나온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이 경우 시장은 단순히 숫자가 아쉽다는 반응을 넘어서 실적의 구조를 의심하기 시작할 겁니다. 메모리 가격이 이렇게 올랐는데 왜 이 정도밖에 못 나왔지? HBM이 생각보다 덜 실적에 반영된 건가? 파운드리 적자가 여전히 너무 큰 건가? DX와 디스플레이 같은 다른 사업부의 이익 훼손이 생각보다 심한 건가? 바로 이런 질문들이 쏟아질 겁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삼성전자 주가뿐 아니라 국내 반도체 전반의 투자 심리가 한 번 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구분이 필요합니다. 실적이 아쉬운 것과 메모리 가격이 꺾이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실적이 낮게 나와도 가격은 여전히 강할 수 있고 그 경우는 업황 붕괴보다는 삼성전자 내부 믹스와 사업부 구조의 문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낮게 나온다면 시장은 곧바로 반도체 끝이라고 말하기보다 먼저 삼성전자의 실적 구성표를 더 집요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8. 일곱 번째 장면. 반도체 고점론. 지금 정말 믿어야 할까?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반도체 고점론. 지금 진짜일까요?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지금 당장 메모리 업황의 고점이 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가격 데이터만 보면 아직도 계약 가격은 강하고 공급은 타이트하며 장기 공급 계약 수요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업황의 뼈대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주가 차원에서는 고점 논쟁이 커질 만한 이유도 충분합니다. 지금의 실적과 마진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시장은 오히려 그 지속 가능성을 의심합니다. 마이크론이 보여준 것도 바로 그 점입니다. 호황이 강할수록 시장은 다음 공급을 더 무섭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을 업황 고점 확인 구간이라기보다 주가가 먼저 피크아웃을 테스트하는 구간으로 보는 쪽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메모리 가격의 꼭지가 확인됐다고 말하기엔 이르다. 하지만 반도체 주가가 실적 정점 가능성을 먼저 거래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 둘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고 투자자는 그 차이를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9. 여덟 번째 장면. 글로벌 IB들이 말한 삼성전자 상승 논리. 지금 어디까지 유효한가? 그렇다면 삼성전자 주가 상승을 외쳤던 글로벌 IB들의 논리를 다시 보겠습니다. 가장 강한 논리는 메모리 공급 부족과 AI 수요 확대였습니다. 이건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장기 공급 계약이 늘고 있고 서버와 AI 인프라 쪽 수요는 여전히 매우 강합니다. 두 번째 논리는 HBM4를 중심으로 한 기술 리더십 회복입니다. 이 부분은 기대에서 사실로 넘어가는 초기 단계입니다. 삼성전자가 HBM4 출하를 앞당기고 고객사 확대 기대가 붙으면서
시장은 분명히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직 숫자로 완전히 증명된 승리라기보다 숫자로 증명되기 직전의 스토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이 중요합니다. 이번 숫자가 좋으면 이 논리는 훨씬 강해지고 숫자가 평범하면 다시 경쟁력 논쟁이 붙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논리는 바운드리 턴어라운드입니다. 이건 아직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신규 4나노와 2나노 수주, 그리고 일부 AI 관련 기대는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파운드리는 아직 삼성전자 실적의 엔진이 아니라 옵션에 가깝습니다. 즉, 주가를 위로 더 열어주는 재료이긴 해도 지금 당장 실적을 결정하는 핵심 축은 아닙니다. 네 번째 논리는 주주 환원과 밸류업입니다. 이건 업황을 바꾸는 재료는 아니지만 주가 하방을 지지하는 재료로는 의미가 있습니다. 실적이 강할수록 주주 환원 여력도 커지고 이건 삼성전자 재평가 논리에 힘을 싣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이 가장 먼저 보는 건 여전히 주주 환원이 아니라 메모리 가격과 HBM 수익화 속도입니다. 아홉 번째 장면. 이번 잠정 실적이 진짜로 의미하는 것. 이번 잠정 실적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숫자가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번 숫자는 삼성전자가 아직도 메모리 가격에만 기대는 회사인지 아니면 HBM과 기술 리더십 회복까지 포함한 질적 턴어라운드에 들어섰는지를 가늠하게 해줍니다. 만약 숫자가 강하고 시장이 DS 부문 이익과 HBM 기여 확대를 자연스럽게 읽어낼 수 있다면 삼성전자는 단순한 메모리 베타 종목에서 벗어나 다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숫자는 좋아도 시장이 이렇게 느끼면 문제가 됩니다. 결국 이번 분기도 가격발이네. 이익은 좋은데 지속성은 애매하네. 파운드리는 여전히 아직이네. 이렇게 읽히는 순간 실적은 좋아도 주가의 반응은 둔해질 수 있습니다. 즉, 이번 실적의 함의는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실적 서프라이즈 자체보다 그 실적이 다음 분기와 내년까지 이어질 구조인지 보여주는 첫 번째 증거가 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피빗 댄딩. 다음 주 시장이 확인할 것은 숫자보다 메시지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지금 반도체 시장은 가격과 주가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아직 강합니다. 하지만 주가는 이미 그 다음 장면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삼성전자 잠정 실적은 단순한 어닝 이벤트가 아니라 반도체 고점론의 진짜 시험대가 됩니다. 숫자가 아주 강하면 시장은 아직 끝이 아니라는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숫자가 좋지만 기대에 못 미치면 주가는 먼저 쉬어갈 수 있습니다. 숫자가 아쉽게 나오면 업황보다 먼저 삼성전자 내부 경쟁력과 믹스에 대한 질문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시장이 확인하고 싶은 건 하나입니다. 이 호황이 가격 급등의 마지막 불꽃인지 아니면 삼성전자가 HBM과 AI 시대의 새로운 중심으로 올라서는 초입인지, 그리고 그 답은 아마 다음 주 숫자에서 처음으로 윤곽을 드러낼 겁니다.